언어치료 1년 했어요. 감통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말이 안 터져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십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순서가 틀렸을 뿐이에요. 제가 이 일을 14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면 정말 최선이셨거든요. 새벽에 맘카페 뒤지고 치료사 후기 읽고 대기 명단 몇 달을 기다리고 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치료 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불안했지만 그래도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아이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시점에 치료 하나를 더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포기를 생각하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모두 아닌 세 번째 선택지를 드릴게요. 저도 그 부모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발달 전문가입니다. 14년 동안 이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제 아이가 느렸을 때 저도 처음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발달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아이 앞에서는 손이 떨렸어요. 그때 제가 한 실수가 있어요. 비용 부담으로 조금 기다려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모든 수업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감각통합, 특수체육, 언어치료 다 했습니다. 오랜 치료 끝에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말이 늘지 않았어요.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기초인지 지식을 놓쳤구나 깨달았어요. 먼저 할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치료를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전문가도 내 아이 앞에서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향을 못 찾고 계신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만났던 4살 여자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개월 동안 언어 치료를 받았는데 단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엄마는 치료사한테 물으셨대요. 왜 안 되는 거냐고. 돌아온 답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봐요 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말하는 것보다 먼저 본 게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놓고 있었어요. 침을 계속 흘렸고 걸음이 불안정했어요. 소리에는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이 아이는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신체 발달 부족, 감각 예민으로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말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감각이 불안정하고 신체 발달이 약한데 언어를 강요하는 것은 아직 1층 공사도 안 끝났는데 2층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언어 치료보다 몸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3개월 뒤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오늘 아이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불렀어요. 치료를 더 한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꾼 거예요. 뇌 발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층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감각과 신체가 몸에 해당됩니다. 잠 잘 자는 것, 밥 잘 먹는 것, 소리에 너무 예민하지 않는 것, 몸에 균형이 잡히는 것, 이런 것이 1층이에요. 2층은 언어와 정서입니다. 말하는 것, 감정을 조절하는 것,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 1층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층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가 치료실에서 계속 도망가거나 울거나 무기력해지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못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더 반복하면 익숙해지겠지 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강요당하는 뇌는 다치게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시기에 맞게 잘 걷고 뛰는지, 현식이 심하지는 않는지, 잠을 자다가 자주 깨지는 않는지, 소리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특정 감촉을 극도로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언어 치료보다 먼저 채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못한다고 하지만 언어 이전에 발달해야 하는 몸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도 아이를 봤을 때 손을 계속 놓고 침을 흘리면서 침을 삼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고 걷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불안정하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일반 아이들은 펄쩍 뛰어서 건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기어서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아직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그 아이는 옹알이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몸에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아이는 몸이 튼튼한데 왜 또 신체 활동, 체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감각 통합해야 되느냐 많이 질문들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겉모습은 신체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막상 말을 할 수 있는 입안의 구조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려요. 아이가 발음이 안 되거나 혀 움직임이 안 되거나 비눗방울 불기조차 안 돼서 숨 내쉬거나 들이마시는 것도 어려워하는 아이들 또는 신체적인 어떤 발달이 되게 약한 아이들은 아까처럼 행동하는 것에서도 균형감이 떨어지거나 잘 걷지 못하거나 또 부딪히거나 많이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입주위의 이 좋은 기관이라는 것도 다 신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잘 발달되어야 말을 또박또박 발음도 명확하게 나올 수 있고 숨 쉬고 들이마시는 것이 다 가능해야 언어를 또 말할 수 있고 구강의 근육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또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죠. 그래서 이것이 다 채워지면 말하는 것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고 많이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몇 달 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그 효과를 보시죠.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6개월 이상 치료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옷을 잘못 입힌 거예요. 옷을 바꿔주면 됩니다. 치료를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순서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 이 치료의 우선순위나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전문 기관에 가서 상담도 하고 아이를 맡기는데 지금 대부분 발달센터나 전문 기관에 가면 전반적인 상담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기보다는 부모님들께서 가셔서 우리 아이 말 못하니까 언어 치료할게요 하고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상담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1년을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어. 6개월 다녀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관찰하셔서 말은 못하지만 6개월 동안 아이가 표정이 밝아지고 웃는 것이 많아지고 신체적인 행동이 바뀌고 뭔가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래도 쌓이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변화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하시기보다는 방법을 바꾸시거나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가 느린 이유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순서 판단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다려도 되는 아이와 지금 당장 개입해야 하는 아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